클리블랜드 대 디트로이트 하기 전에 그 림 근처 OPT인의 상대팀의 야투율이 딱 60.1%로 클리블랜드가 인사이드 방어율이 3등 수준으로 좋다. 3등 수비는 뭐 8등이며 상대팀의 야투를 4등으로 제어한다. 이런 것들 좀 세부적인 부분에서 많이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부분. 야, 그래서 클리블랜드가 올 시즌에 뭐 일반적인 득점은 몇 등이며 3점 슛은 몇 프로냐. 딱 그러니까 마일드한 부분,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부분 말고 1차적인 지표들은 어떠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건 여기 가운데에 보시면은 대부분 있어요. 가운데에 있는 게 이게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고, 순서대로 경기당 득점, 경기당 리바운드, 필드골 성공률, 자유투 성공률, 3점슛 성공률, 경기당 어시스트, 경기당 턴오버 숫자, 그리고 어시스트 대 턴오버 비율, 경기당 샷 블락, 스틸, 이렇게 일반적인 지표들이 다 가운데 있는데, 말 그대로 이게 많이 차 있을수록 좋아요. 막대 그래프가 많이 차 있을수록 꽉 차 있으면 해당 부분 1위라는 소리고, 덜 차 있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디트로이트가 24등이다. 막대 그래프가 이만큼밖에 안 차 있죠. 이런 식으로 한눈에 그냥 보시기에 좋은 것 같아갖고 맨날 제가 여기다 가운데 보여드리거든요. 이렇게 한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고, 여기 보시면 클리블 11시 클리블랜드가 최근 11경기 동안 위쪽에 여기 있는 게 득점, 야투율, 3점슛 면에서 이러이러했다. 득점이 119.5점, 11경기 동안 평균, 그리고 야투율이 49.3%, 3점 39.1%,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거는 11경기 동안 30개 팀 가운데 클리블랜드의 이런 수치들의 순위. 클리블랜드가 8번째로 득점 많이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이제 상대, 이건 말 그대로 그 기간 동안 수비력인데, 11경기 동안 클리블랜드가 102점밖에 상대한테 허용을 안 하면서 수비가 2등 수준이다. 두 번째로 수비가 좋았어. 그 실점을 적게 했었고, 야투 방어율도 상대팀이 43.7%밖에 안 됩니다. 2등 수준으로 좋고, 3점도 33%로 막으면서 상대팀의 3점슛 성공률을 세 번째로 잘 막았다. 이렇게 적어두니까 이런 순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클리블랜드가 최근 11경기 동안 공격도 잘하고 수비력도 상당히 훌륭하다. 반대로 디트로이트는 최근 7경기를 가져왔는데, 뭐 이 기간 동안 오클라호마도 잡고, 워싱턴도 잡고, 샬럿도 잡고, 최근 7경기 동안 디트가 3승 4패예요. 나쁘지 않다. 디트로이트가 올 시즌 6승밖에 없는데 최근 7경기 중에 3승이 나왔다. 더구나 오클라호마라는 서부 1위를 잡아내는 대단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최근 7경기 동안 득점 부분에서도 12등, 14등, 뭐 4등, 특히나 3점이 아주 잘 터져요. 상대팀한테도 수비가 그렇게 아주 나쁜 수준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최근 7경기 디트로이트가 뭐 여기에는 미네소타, 밀워키 2번, 오클라호마 7경기 중에 4번이 다 빡센 팀들이었단 말이야. 그랬는데도 물론 뭐 승리는 한 번밖에 안 되지만은, 그랬는데도 디트로이트가 나름대로 잘 싸웠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은 커닝햄도 없는 경기였었다. 디트로이트가 요즘에 꽤나 굴러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 클리블랜드가 내일은 또 갈란드가 복귀를 할 수도 있고요. 이미 모블리는 복귀하고 직전 경기 뛰었었죠. 그래서 말 그대로 클리블랜드는 이제 풀라인업이다. 풀라인업. 근데 모블리랑 갈란드가 거의 한 15경기 가까이 결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도 클리블랜드가 8연승도 하고 막 되게 잘했었어요. 그런 원동력이 단순히 도노만 미첼이 잘해서가 아니라 크레이그 포터 주니어라든지 딘 웨이드라든지 샘 메릴, 이런 친구들이 되게 잘했습니다. 한마디로 클리블랜드는 이런 주전들의 부상 기간 동안 벤치들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었고, 그 말인 즉슨 클리블랜드는 지금 선수 운영폭도 넓어지고 벤치의 이런 밸류도 상당히 높은 상태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이 경기 11.5만엔이 상당히 큽니다. 클리블랜드가 요즘 디트로이트가 엄청 꿈틀꿈틀 하고 있는 것 치고는 클리블랜드의 핸디값이 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 클리블랜드의 마인을 보긴 하지만 디트로이트도 충분히 플랜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마인드긴 한데, 올 시즌 클리블랜드는요 5할 승률 미만의 팀한테 18승 3패로 서열 정리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18승 3패예요 5할 승률 미만 팀한테. 그리고 지금 핸디값이 11.5인데 클리블랜드가 올 시즌 28승 중에 10점 차 이상으로 승리한 게 15번입니다. 이만큼 11.5에도 마인 가능성이 꽤나 된다. 뭐 어쨌든 디트로이트가 요즘에 잘하는 거를 잠깐 이렇게 배제하고 보면 어쨌든 리그 최하위권 팀 중에 하나니까, 클리블랜드가 지금 뭐 못하고 있는 편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클리블랜드의 마헨도 꽤나 볼만은 하다, 그런 생각들이 있고요. 예, 아까 봤다시피 클리블랜드가 모블리나 뭐 이런 친구들 다 복귀를 하면은 수비력도 두터워지긴 해요. 그리고 인사이드 OPT인의 야투 방어율이 60.1%로 세 번째로 높은 상황인데, 상대팀의 야투율도 네 번째로 잘 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디트로이트가 요즘에 뭐 직전 오클라호마를 잡을 때도 3점 슛도 굉장히 잘 터집니다. 최근 7경기 동안 4등 수준이라고 했었죠. 40%로 터지면서. 근데 또 디트로이트는
상대팀의 인사이드 공략도 잘했었어요. 야투율 같은 거 14등 정도로 나쁘지 않았었고, 근데 최소한 이제 클리블랜드의 인사이드 공략은 어려울 것이다. 모블리랑 알렌이 버티고 전반적으로 좋은 수비팀들이 수비수들이 많은 클리블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점들이 클리블랜드의 마인 가능성을 좀 두텁게 해주는 요소라고 보고, 그리고 뭐 이거를 떠나서 디트로이트가 요즘에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점이나 클리블랜드도 주전뿐만 아니라 벤치의 역량도 확대됐다는 점을 봤을 때는 저는 228.5는 조금 낮아 보이긴 하거든요. 디트가 조금 분전해 준다면은 저는 228.5도 할만은 하겠다, 오바가. 그런 생각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워싱턴 대 클리블랜드. 워싱턴 대 클리퍼스가 저번에 보스턴을 부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바로 다음 경기 때 클리블랜드한테 10점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클리퍼스가 폴 조지가 조금 안 풀리긴 했지만 부상도 달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도 폴 조지가 지금 사타구니 부상 때문에 출전 시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꽤나 있습니다. 출전 시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클리퍼스는 그날 클리블랜드한테 이런 그 오펜시브 리바운드 11개를 따이면서 좀 이런 야투 시도 같은 부분에서 많이 밀렸었어요. 그날 클리퍼스는 야투 시도 80번, 클리블랜드가 86번. 클리블랜드가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오펜시브 리바운드 많이 따면서 클리퍼스 상대로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가면서 리드를 잡았다는 건데, 일단 워싱턴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많이 따이면 따였지 많이 따는 팀은 아닙니다. 워싱턴이 뭐 클리퍼스 상대로 클리블랜드처럼 그런 이변을 연출하는 그림은 잘 안 그려지긴 하는데, 최근 워싱턴이요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동안 워싱턴이 득점에서는 거의 뭐 한 114점가량 넣으면서 19등, 그리고 수비도 괜찮았어. 이게 웃긴 게 워싱턴이 원래 공격을 오지게 하고 수비는 안 하는 팀에 가까웠는데, 최근 10경기 동안 막 인디애나, 애틀랜타, 뭐 뉴욕, 덴버, 미네소타, 유타 이런 막 오바팀들 혹은 좀 강팀들, 이런 팀들 많이 만나면서도 수비력이 꽤 좋았습니다. 상대팀의 야투율을 8등 수준으로 3점은 또 5등 수준으로 막았어. 최근 10경기 동안. 이상하리만치 제가 뭐 저번에 샌안토니오는 트레 존스를 주전으로 쓰면서 이런 영향들이 많이 올라왔다 이런 것들 얘기를 했었는데, 워싱턴은 딱히 그런 건 안 보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워싱턴은 주전에 비해서 벤치 활용도가 좀 높은 팀이에요. 벤치 뭐 유진 오모루이라든지 빌라이 쿨리발리 이런 친구들 잘하잖아. 그런 친구들을 좀 많이 쓰는 팀이긴 해. 주전 의존도가 높진 않은 팀이다 이런 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워싱턴이 요즘에 꽤나 좀 달라진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일단 클리퍼스는 뭐 직전 경기 클리블랜드한테 패배했다고는 하지만은 저번에도 말했듯이 그 특정 시점 이후로 아마 11월 18일인가로 알고 있는데, 특정 시점 이후로 NBA에서 가장 높은 승률을 보이고 있는 팀이 클리퍼스다 이런 얘기 했었었죠. 최근 10경기 동안 클리퍼스가 최근 10경기 8승 2패인데 비기간 동안 득점 5등, 특히 야투율 같은 게 상당히 훌륭해요. 그리고 상대팀한테 수비 같은 부분은 그렇게 뭐 아주 훌륭한 수준까지는 아니고, 클리퍼스가 최근 10경기 동안 피닉스, 미네소타, 오클, 만만치 않았던 브루클린, 레이커스, 보스턴, 클리블랜드 이렇게 좀 어려운 팀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런 성적이었다는 거고, 클리퍼스는 저는 여전히 대권을 도전할 만한 그런 강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요즘의 워싱턴의 기조를 봤을 때는 언더 같은 거 한번 내다볼 만 하지 않나. 핸디는요 좀 어려운데 저는 워플 쪽으로 한번 내다보려고 하거든요. 클리퍼스가 아무래도 지금 그 동부 원정 지금 3연전 치렀고, 아마 다음 이제 워싱턴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디트로이트 원정, 마이애미 원정, 애틀 원정 막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클리퍼스가 동부 원정을 계속 해야 되는데, 워싱턴전 정도는 한번 이렇게 좀 제압할 만한 경기인 것 같긴 하지만은 글쎄 12.5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저는요. 다음 샬럿 대 시카고. 샬럿이 최근 10경기 동안 여기 보시다시피 공격이 상당히 안 되는 편이고, 그리고 실점도 또 많아졌어. 한마디로 샬럿이 요즘에 브랜드 밀러도 신인 2핏다운 활약 보이고 있고, 마일스 브리지스가 아주 환골 탈퇴, 여기다가 PJ 워싱턴까지 뭐 커리어 하이도 새로 쓰고 이런 정도로 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다시 또 브랜드 밀러가 주춤하고, 라멜로 볼도 내일 출전한다 만다. 여전히 샬럿은요 마크 윌리엄스가 없으면은 안정감이 있는 팀은 아니다,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최근에 활약 자체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시카고는 내 백투백인데 올 시즌 백투백 8경기 중에 3승 5패. 보시면은 득점이 107점으로 저조한 편이고 실점은 112점. 상대팀의 야투율도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카고는 백투백일 때 썩 좋지는 않았다. 그런 점들이 일단 눈에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시카고가 최근 6경기 3승 3패거든요. 토론토랑 레이커스, 피닉스한테 지고 포틀랜드, 멤피스, 토론토한테 또 이겼었어. 시카고가 최근 6경기는 이것도 라빈이 결장하는 그런 경기들이거든요. 라빈이 복귀했다가 다시 부상으로 아웃됐던 그런 경기들인데, 득점은
18등 정도로 그냥 그저 그렇고, 상대팀한테 실점 같은 부분은 10등, 뭐 야투 허용률 20등 뭐 이런 식으로 라빈이 돌아오고 나니까 시카고가 원래 본인들의 강점이었던 그 수비력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띄진 않는다. 한마디로 좀 평범한 팀으로 바뀐 것 같고, 이게 시카고가 직전 경기 토론토전도요 전반전에 10점 차로 이기고 있었어. 제가 오늘 보다가 잤는데 10점 차로 이기다가 후반전 돼가지고 그냥 쭉 밀렸더라고. 그래서 지금 시카고를 사실 별로 믿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렇다고 샬럿을 믿기도 뭐해. 근데 시카고의 기준점, 마행 기준점이 3.5밖에 안 된다. 저는 이런 거면은, 물론 시카고가 타이트한 게임을 즐기기는 하나, 어지간해서 시카고가 리드를 할 만한 사이즈가 꽤나 있다고 보고, 시카고가 승리하는 그림을 하면은 뭐 파작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통해서라도 3.5 정도는 마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더오버는 219.5면은 요즘 뭐 샬럿의 개판 득점력이라든지, 샬럿도 물론 뭐 PJ 워싱턴이나 그런 친구들이 터지면은 많이 득점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카고는 페이스가 굉장히 느린 팀이에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시카고가 페이스가 96.78, 리그에서 가장 느린 팀 중에 하나고, 공격력도 별로고, 또 상대팀의 이런 야투 시도, 그리고 본인들의 야투 시도도 또한 상당히 적은 팀이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언더 쪽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다음 마이애미 대 세크라멘토는 저는 패스할 것 같아요. 왜 패스냐? 마이애미가 일단 지금 7연패 중인데 2008년 이후로 마이애미가 7연패를 했던 게 처음이다. 마이애미의 그냥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다는 상황이고, 그 7연패 기간 동안 마이애미는 득점력 리그 꼴등, 보시다시피 3점만 조금 23등으로 조금 그나마 낮고, 나머지 다 꼴찌예요, 꼴찌. 수비력도 마이애미가 그래도 올 시즌에 눈에 들어왔던 게 수비력인데, 수비력도 개판이다. 3점 45.6%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가 상대팀한테. 반대로 세크라멘토는 어떻냐? 세크라멘토가 최근 8경기 중에 4승 4패예요. 4연패를 하다가 다시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중인데, 근데 세크라멘토가 최근 4연승 기간은 애틀랜타, 골스, 댈러스, 멤피스 이렇게 잡았는데, 애틀랜타는 이때 좀 언더팀에 좀 비정상적인 그런 경기였었고, 골스와의 1점차 승리는 폭설로 이제 경기 안 하다가 재개한 이후에 상당히 오버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런 경기들 중에 하나였었고, 댈러스전은 73득점 돈치치 기록 세운 바로 다음 백투백 경기였을 거예요. 아마 115대 120 경기 이거. 그랬던 경기였었고, 직전 멤피스전은 멤피스가 부상 졸라 많았던 경기. 요즘에 그나마 잘하고 있는 콘차, 빈스 윌리엄스 이런 친구들 싹 다 빠졌던 경기였었죠, 아마도. 어쨌든 세크라멘토가 4연승 중이긴 하나, 이게 뭔가 믿음직스러운 4연승은 아니다. 최근 7경기의 세크는 득점 4등, 야투 3등, 3점 7등. 괜찮아요. 그리고 수비력도 3점을 많이 허용하긴 하나, 120점 미만으로 이렇게 실점하는 등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양팀 다 똑같이 7경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뭔가 애매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할 것 같아요. 패스. 이 경기는 배팅하면서 막 마음 졸이느니 그냥 속 시원하게 패스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저는요. 다음 휴스턴 대 뉴올리언스 볼게요. 자, 휴스턴은 제가 여러 차례 최근 들어서 오바팀의 기조가 많이 난다. 직전 경기 레이커스와의 경기도요, 얘네들이 전반전에만 거의 150점 가까이 득점을 했었었죠. 특히 휴스턴이 전반전 78점. 레이커스는 아마 백투백으로 조금 힘에 붙일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휴스턴이 그런 점들을 잘 공략을 해가지고 쉽사리 레이커스를 좀 제압을 했던 그런 날이었는데, 요즘에 휴스턴은 시즌 초반에는 뭐 이메 우도카 감독의 지휘 아래 딱히 막 대단한 수비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좋은 수비팀으로 거듭났었다. 하지만 요즘의 휴스턴은요, 최근 6경기 동안 이 기간 동안 그냥 또 3승 3패거든요. 유타, 보스턴, 포트, 샬럿, 브루클린, 레이커스. 좀 어려운 일정이긴 했는데, 그 기간 동안 평균 득점 123점으로 7등, 4등. 123.7점으로 4등, 뭐 야투 같은 건 별로 안 좋았었고, 제가 이거는요, 야투나 3점슛 그런 야투율이 별로 안 좋은데 득점은 많다. 이건 한마디로 템포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다. 야투 시도가 굉장히 많았다. 반대로 상대팀한테도 야투 방어율은 좋은데 실점은 많아. 한마디로 템포가 굉장히 빠르다. 서로 간에 많은 공격 기회를 주고받는다는 소리예요, 휴스턴의 경기가. 그리고 뉴올리언스 최근에 좀 안 좋아요. 뉴올리 3승 6패입니다. 3승 6패. 최근 10경기 동안 뉴올리언스가 골스, 덴버, 댈러스, 샬럿, 피닉스, 유타, 오클, 미러키, 보스턴. 정말 험난한 일정이거든요, 뉴올리언스가.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썩 좋지는 않았었고, 그래도 득점은 평균 117.4점, 실점 120.3점. 저는 이 경기 오바가 일단 좋아 보이고, 저는 맨날 말하지만 뉴올리언스가 풀멤버의 뉴올은 서부에서 2를 내도 안 이상하다. 그런 생각들이 계속 있거든요. 뉴올리언스가 이거 뭐 요즘에 안 좋은 흐름에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막 오클, 미러키, 보스턴 이런 팀들 만나는 것보다는 휴스턴 만나는 게 그나마 좀 숨 좀 돌릴만 하거든. 뭐 물론 휴스턴이 홈에서 뭐 압도적인 전적 뭐 17승 8패로 좋다 이런 건 있지만은, 한창 좋을 때는 막 11승 1패 이랬었잖아. 근데
그 이후로는 홈 전적도 그냥 반반치기인 셈이고, 저는 이거 한번 뉴올의 승리 쪽을 보고 싶거든요. 뉴올이 근데 뭐 2.5 마인드인데 뉴올이 뭐 잘 풀리면 하겠지만은 일반 승 정도가 조금 안정적일 것 같고, 저는 230.5면은 오바 쪽으로 이렇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휴스턴이 요즘에 야투 시도가 상당히 많다, 본인들도 많이 하고 상대팀한테도 많이 내주고, 이런 것들이 봤을 때는 저는 오바 게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뉴올도 뛰라면 뛰는 팀이니까. 자, 다음으로 미네소타 대 댈러스인데요. 이거는 제가 조금 다른 자료들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미네소타는 내일 콜리의 퀘셔너블 말고는 딱히 결장이 없는 상태이고, 댈러스 같은 경우는 내일 돈치치, 어빙이 다 결장하고, 라이블리도 이 코 쪽에 직전 경기에 코를 이제 구타당해가지고 아웃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롤맨들 데릭 존스 주니어나 단테 엑섬이 모두 다 다우풀, 못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한마디로 돈치치, 어빙, 엑섬, 데릭 존스 주니어, 라이블리 이렇게 구성하면 사실 댈러스의 선발 베스트 5거든요. 그 정도로 댈러스는 지금 선발 멤버가 아예 싹 다 못 나온다고 보면 된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하디, 티마주, 조시 그린, 그랜트 윌리엄스, 막시 클레버 이렇게 내일 선발이 예상이 되는데,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댈러스는 돈치치나 어빙이 안 나와도 이런 막 빨리 뛰는 농구 그런 걸로 상대팀한테 꽤나 이렇게 유의미한 경기 결과들을 가져간 적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뭘 보여드릴 거냐, 돈치치랑 어빙이 동시에 결장한 경기들이 몇 경기 있거든요.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어빙이 올 시즌 여러 가지 이슈들로 대부분 부상들의 이유로 결장한 경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뭐, 넷, 쭈루루 이렇게 길게 결장한 적도 있었었고, 최근에는 손가락 부상 때문에 결장하고 있죠. 이제 그 어빙이 결장했던 경기들이고, 돈치치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빠졌던 경기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를 볼 거냐, 돈치치랑 어빙이 동시에 인액티브, 못 뛰었던 경기들을 추려봤더니 두 경기가 있다. 두 경기가 댈러스와 휴스턴 로켓츠의 경기, 그리고 한 경기는 또 바로 미네소타와 매버릭스의 경기. 두 경기를 조금 볼만 하겠다. 저는 뭐를 봤냐면은, 일단은 댈러스가 96득점, 110득점에 그쳤던 거, 다소간에 좀 경기력도 안 나오고 언더세가 조금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관찰이 됐는데, 이때는 심지어 하더웨이가 최악이었었고 하디도 야투율 최악이었었죠. 한마디로 이 경기는 너무 안 풀린 경기였었다. 댈러스가 댈러스의 주전들은 그냥 개판이었었고, 이미 경기는 던진 상황에서 벤치 자원들, 사실은 뭐 가비지 멤버급이라고 봐야 되는데, 올리버 막센스 프로스퍼? 하여튼 이 친구가 20득점 했었고, 리션 홀런스 백업 센터가 16득점, 덱스터 데니스 뭐 18득점, 이런 식으로 저도 잘 모르는 선수들이요. 사실 뭐 프로스퍼나 데니스 같은 경우는 이런 친구들이 그나마 조금 볼륨을 채워줬었다. 한마디로 그냥 가비지 게임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직전 이제 저번에 미네소타와의 맞대결에서 8점 차로 패배를 했다. 나름대로 잘 비볐다는 소리인데, 이날은 보면은 댈러스에 단테 엑섬이나 데릭 존스 주니어, 라이블리 같은 애들이 있긴 있었다. 팀 하더웨이 주니어도 이날 32득점 박을 정도로 좀 터졌던 경기였었고, 근데 내일은 엑섬도 없고 라이블리도 없고 데릭 존스 주니어도 없다. 이랬던 경기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휴스턴전처럼 거의 뭐 가비지 멤버를 또 출동시켜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경기일 수가 있다. 그런 일단 그림이 그려지는데, 사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댈러스의 최근 6경기 지표, 이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뭐 돈치치도 없고 대부분의 주전들이 다 빠지니까요. 이거는 댈러스는 지표는 저는 크게 검토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건 요즘에 댈러스가 수비력이 안 좋다 정도. 더구나 라이블리도 없죠. 그래서 미네소타가 무난한 승리를 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또 이제 미네소타 이 새끼들이 턴오버도 그렇고 좀 약팀들과의 경기들도 좀 많이 막 시원시원하게 승리하는 그림이 보통 잘 없어요. 미네소타가 지금 서부에서 1등이긴 한데 그게 조금 걱정인데, 어쨌든 미네소타가 최근 4경기 동안, 그 4경기에는 샌안토니오한테 패배했던 것도 있었고, 워싱턴, 브루클린, 오클라호마 이런 팀들을 상대를 했는데, 미네소타가 최근 4경기 동안 득점력은 26등 수준으로 부진한 반면 3점은 또 근데 전체 2등이래.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상대팀한테는 수비력만큼은 훌륭했다. 103.8점이라는데 어쨌든 수비력은 나쁘진 않았다. 미네소타가 야투 허용률이나 3점슛 허용률 같은 거는 이거보다도 더 높은 편이었지만은, 수비가 실점이 이렇게 낮다는 거는 한마디로 상대팀한테 공격 기회를 많이 주지 않았다는 거거든. 최근 4경기 동안 미네소타가 상대팀한테 79.3회의 공격 기회밖에 허용을 안 했어요. 한마디로 언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사이즈를 잡고 있다는 건데, 아까 잠깐 봤다시피 이런 경기들 있잖아요. 댈러스가 돈치치랑 어빙이 없는 경기도 보면은 야투 시도수 볼게요. 96점밖에 득점을 못했던 그 휴스턴 전에 댈러스가 돈치치도 없고 막 어빙도 없고 이런 개판일 때 야투 시도는 101번 했습니다. 야투 시도는 101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은 던진다, 댈러스가. 그래가지고 이런 점들 때문에 조금 언더가 까다로워. 막 미네소타가 댈러스를 짓밟을 수도 있겠지만은, 댈러스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존나 던지기만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또 오바가 날 수가 있거든. 그래서
224.5는 저는 일단은 잘 모르겠어요. 미네소타가 무난하게 댈러스를 이기는 그림이 예상이 되지만은 12.5만에는 좀 높아 보이긴 한다. 그리고 224.5도 댈러스가 막 던지고 들어갔네. 다음 이제 수비 대충하고 또 공격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들이 들긴 들거든요. 저는 뭐 12.5만에 언더 보기는 하는데 좀 까다롭긴 하네요, 이 경기는요. 다음 경기 샌안토니오 대 올랜도 가볼 텐데 양팀 다 최근 6경기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6경기 샌안토니오 3승 3패, 올랜도는 2승 4패거든요. 샌안토니오는 그냥 이런 3승 3패라는 좋은 기록이 보여가지고 샌안토니오가 올 시즌 10승 37패인데 10승 중에 3승이 최근 6경기에 나왔다. 한마디로 폼이 괜찮다는 소리죠. 제가 여러 차례 샌안토니오는 트레 존스가 선발로 이렇게 올라선 이후에는 경기력이 리그 중위권 정도는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었고, 그리고 올랜도는 최근 6경기, 그전에는 바그너가 복귀하기 전, 그 6경기 말고 그전에 7번째, 8번째, 9번째, 여기 등등등, 그때마다 휴스탄, 오케케, 비타제 이런 애들 썼었는데, 그래갖고 경기력이 개판이었다. 그래도 바그너가 돌아오고 펄츠, 웬카주들 이런 애들 선발로 쓴 이후에는 최근 6경기 동안 올랜도의 성적이 여기 밑에 이렇다는 거거든요. 득점력 같은 경우는 별로지만은 수비 같은 경우는 살아있더라. 그리고 올랜도는 아까 말했던 미네소타만큼이나 상대팀의 야투 시도를 억제하는 팀이다. 한마디로 올랜도는 언더게임을 지향한다는 소린데, 샌안토니오가 최근 보면 공격력도 괜찮은 편이고 수비력은 조금 안 좋아졌어요. 샌안토니오가 올 시즌 3점슛 수비가 27등이거든요. 전체로 봤을 때. 최근 그냥 경기들에서 22등으로 3점슛 수비가 안 좋은 편이긴 한데, 일단은 올 시즌 통산 3점슛 수비가 38.8% 허용, 27등으로 안 좋은 편인데, 이 올랜도가 리그에서 지금 3점슛 성공률 꼴찌, 3점슛 시도, 이것도 거의 뭐 리그 꼴찌 수준이거든요. 한마디로 올랜도의 대부분의 득점은 3점보다는 인사이드 득점에 기반을 하고 있다. 샌안토니오에는 우리의 또 웬반 야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올랜도가 안 그래도 구성상으로 3점 던지기가 별로인 팀인데 인사이드 득점 위주, 이런 윙들의 돌파나 림 공략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팀이라면은 저는 이거 샌안토니오가 상상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28.5가 상당히 낮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올랜도가 승리하는 그림들은, 지금 최근에 승리하는 그림들은 죄다 언더였다. 상대 팀들을 전부 다 100점 미만으로 묶고 본인들도 많은 득점은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언더 기반으로 승리를 하는 그림인데, 기본적으로 샌안토니오는 뭐 리그 하위권 팀이고 올랜도는 그래도 5할승률 넘는 팀이니까 저는 이거 5.5면은요. 근데 올랜도가 저번에 그 피닉스 상대로 막 4쿼터에 거의 한 8분 동안 상대를 2점 득점으로 묶으면서 잘하고 그런 것들은 알겠는데, 저는 한번 샌안토니오 요즘 분위기도 좋고 프렌 쪽으로 보고 싶거든요. 근데 언더오버는 228.5면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일반 승도 그렇고 좀 경기의 향방이 되게 까다로워요. 제가 괜찮아 보이면서도 어렵다는 경기가 이런 경기들인데, 이게 양 팀의 이런 상성을 따졌을 때는 그림이 나와. 근데 이런 지표들을 따져봤을 때는 야, 이 기준점이 만만치 않다. 그런 경기라서 저는 그냥 사랑 프렌에다가 언더만 보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오클라호마 대 덴버 가보도록 할 텐데요. 오클이 요즘 개판이죠. 오클이 요즘에 최근 6경기 동안 4승 2패긴 한데 디트로이트한테 패배, 미네소타한테도 패배, 이런 식으로 오클이 많이 흔들립니다. 제가 오클이 한창 흔들릴 때 레이커스랑 클리퍼스한테 연패당하거나 브루클린이나 애틀랜타한테 연패당했던 그런 경기들은 다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클리퍼스는 꺾기에 쉽지 않은 팀이고, 레이커스는 또 백투백 여파라든지 또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애틀이랑 브루클린한테는 오펜시브 리바운드, 오클라호마의 약점이 오펜을 오지게 따이면서 패배했다고 했었고, 근데 최근 두 경기 디트로이트와 미네소타의 경기는요, 진짜 디트로이트전은 제가 그 경기를 좀 봤지만은 그냥 오클이 못했었거든요. 직전 경기 미네소타 경기는 제가 못 봤지만은 지표들을 봤을 때는 미네소타가 워낙에 오클라호마를 못 던지게 만들었다. 본인들의 장점인 수비 활용해가지고 이기는 경기를 했다는 건데, 턴오버도 많이 유발이 안 됐었고 그런 상태인데, 오클이 어쨌든 최근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인데, 덴버는 그래도 지금 나름대로 잘하고 있죠. 저번에 뉴욕한테 대파당하거나 뭐 그런 적이 있기는 하지만은 덴버도 종종 집니다. 지기는 지는데 오클보다는 그래도 안정성 측면에서는 위쪽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양팀 다 최근 6경기가 비슷비슷해. 득점력은 저조하고 둘 다 같은 6경기 동안 득점력은 하위권에 속하고, 특히 덴버의 3점이 말을 안 들어요. 또 상대팀의 수비는 좋았어. 오클라호마는 리그에서 105점으로 상대를 억제할 정도로 수비가 좋았었고, 덴버도 107.8점, 6등 정도로 잘 막았다.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양팀 다 성향이 비슷합니다. 공격은 안 되고 수비는 잘하는 이런 상태여서 전 조금 언더를 일단은 보고는 싶고요. 특히나 오클라호마가 내일 지금 스가, 도르트, 홈그랜 셋 다 퀘셔너블이잖아. 뭐 물론 셋 다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제이덥, 제일론 윌리엄스랑 핵심 벤치 중에 하면 아이제아 조 얘네들 확정적으로 결장이거든요. 내일은 오클이 결장이 상당히 많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이덥이랑 아이제아 조가 빠지는 것도 까다로운데 여기다가 스가, 도르트, 홈그랜까지 추가적으로 결장할 수가 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좀 무섭거든요. 이러면요. 이런 조건이라면 저는 덴버에 프렘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뭐 내 스가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근데 최근 경기는 스가가 있던 경기도 오클라호마가 상태가 좀 삐리했었거든. 저는 이거 덴버 프렌에다가 언더 쪽으로 이렇게 좀 보고 싶네요. 이 경기는요. 자, 다음 브루클린 대 피닉스 가볼 텐데, 이것도 브루클린이 직전 경기 벤 시몬스가 복귀하고 나서 아주 폭발적인 경기라고 보였잖아요. 유타 상대로 147점 득점하고 막 그런 경기였었는데, 브루클린의 기조가 최근 9경기, 여기는 직전 경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브루클린의 최근 기조가 수비가 또라이급이고 공격력은 약간 아쉬운 그런 경기였는데, 직전 유타전은 그냥 환상적이었어요. 경기력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일 피닉스 상대로 브루클린이 딱히 뭐 대단한 결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벤 시몬스가 딱 했던 것처럼 해주고 이런다면은 피닉스를 못 잡을 것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피닉스는 약점이 뚜렷한 상황이다. 피닉스가 직전 경기 마이애미 보약을 마시긴 했지만은 올랜도나 인디애나한테 똑같은 문제를 겪었었죠. 일단 높이에서 안 된다. 너키치가 뭐 나오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지만은 상대방 윙들이 림 공략하는 거를 막을 수가 없었었고, 오펜스 리바운드 엄청 따였었고, 턴오버도 많이 유발이 됐었었고, 이런 것들이 다 보였단 말이야. 근데 마이애미는 지금 워낙 개판이었고, 직전 경기는 그냥 배제 하나 다름이 없고, 과연 피닉스가 브루클린 상대로 본인들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가 있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일단 피닉스는 부커, 빌, 듀란트, 여기다가 뭐 알렌까지 공격면에서는 브루클린의 이런 좋은 수비들을 나름대로 초월할 수 있는 공격력을 갖춘 팀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브루클린이 요즘 제 아무리 막 스위칭 디펜스 한다 뭐 이런다고 한들, 피닉스는 뭐 부커도 요즘에 폼도 좋고 듀란트라는 이제 지구 대표 공격수도 있는 편이고, 그래서 예, 브루클린이 아무리 요즘 좋은 주민 형님 감사합니다. 좋은 수비를 한다지만은 그래도 피닉스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공략할 만한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근데 뭐 피닉스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런 좋은 야투감들이 이어질 수 있느냐가 문제죠. 4쿼터 때 저번에 막 8분 동안 뭐 2득점에 그치고 이랬던 적도 있으니까 그게 문제이긴 한데, 저는 일단 이거 브루클린의 프렌 쪽으로 좀 봐볼게요. 아무래도 직전 경기가 너무 좋았었고 피닉스는 한 6연승 7연승 하던 그림이 최근 인디애나와 올랜도 빡빡한 이런 장신 공격수를 갖춘 팀한테 고전했다는 거. 물론 브루클린도 내일 DFS라든지 데이런 샤프 이런 장신 공격수들이 없는 편이기는 해요. 공격수라기보단 센터 느낌인데, 그리고 이제 그나마 있는 좀 장신 윙 캠 존슨도 엄밀히 말하면 얘도 림 어태커라기보단 슈터에 가깝죠. 그래서 브루클린한테 피닉스가 나쁠 건 없거든. 본인들의 약점이 조금 그래도 덜 두드러질 만한 경기긴 한데, 브루클린이 또 직전 경기 유타한테 7풋 선수가 3명 4명이나 있는 유타 상대로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제압을 하면서 승리를 했단 말이야. 그런 것들 보면 또 브루클린이 피닉스를 오펜시브 리바운드 통해서 더 많은 공격 기회를 바탕으로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저는 한번 브루클린의 프렌에다가 오바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도 어려워요. 좀 약간 상성이 안 통할 느낌이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기조로 봤을 때는 브루클린이 너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너무 직전 경기 잘했어가지고, 피닉스도 수비면에서는 전혀 나을 게 없고 그나마 공격인데, 저는 이거 한번 브루클린에다가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포틀랜드 대 미러키 경기. 포틀랜드가 제가 요즘에 브록던이나 사이먼스, 제라미 그랜트 이런 친구들이 활약을 하면서 공격력이 많이 향상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보다시피 최근 포틀랜드는 공격 114.3점으로 나름대로 그래도 중하위권에 속하는 편이고, 원래는 개판이었었는데, 원래는 뭐 리그 꼴찌급이었었죠. 샬럿이랑 더불어서. 근데 요즘에는 그나마 많이 나아진 모습이다. 또 상대한테는 수비력이 약간 반감된 모습이긴 하나 여전히 3점슛 수비는 좋다 이런 것들도 보이죠. 포틀랜드가 최소한 최근 7경기 정도는, 사실 최근 8경기로 더 확장하면 4승 4패예요 포틀랜드가. 그 정도로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이거 7경기로 좁힌 거는 조금 이런 오바세가 두드러져가지고 찍었고, 반대로 이제 미러키는 최근 9경기 동안 뭐 직전 덴버한테 패배, 클리블랜드한테 2번의 패배 뭐 이런 것들 보이긴 하는데, 미러키가 어쨌든 최근 9경기 동안 6승 3패 중에서는 득점 전체 4등, 수비력 밑에서 5등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오바게임 하는 팀입니다. 미러키는요. 제가 근데 얘네들의 기억이 나는 거는 맞대결,
올 시즌 맞대결 한 번 있었는데 그날 미러키 홈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포틀랜드가 미러키 상대로 원정에서 26점 차까지 앞섰던 경기였었거든요. 그 경기를 역전을 처당했습니다. 포틀랜드가. 보면은 포틀랜드는 미러키의 쿤보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만큼이나 이렇게 미러키가 개판은 아니라면은 요즘에 그래도 나름대로 공격도 되고 또 그리고 수비도 조금 조정을 통해서 상대팀한테 오펜시브 리바운드도 많이 안 주고 뭐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오바 쪽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러키의 마인 쪽 내다보고 있는데 걱정이라면은 포틀랜드가 안 터지면 어떡하지? 그게 조금 걱정이에요. 포틀랜드가 뭐 안 터지면 미러키 마인이 좋겠지만은 저는 미러키 마인이나 오바나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포틀랜드의 요즘 기조를 봤을 때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러키가 상당한 오바팀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는 236.5는 할만한 기준점이다 이런 생각이 있긴 있는데 이게 포틀랜드가 못 넣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은 들긴 드네요. 아무튼 저는 이 경기는 밀마에다가 오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란 대 시리아는요 그냥 말 그대로 체급발로 좀 갈 것 같습니다. 뭐 대단한 분석은 없고요. 일단 상대 전적상으로 이란이 시리아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겨왔다. 상대 전적상으로 이란은 여태 시리아한테 지금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패배한 바가 없더라고요. 뭐 비긴 것도 있어. 옛날에 한 16년도, 17년도 이때 비긴 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최근에 4연승 달리고 있는 중이고 월드컵 아시아 예선 이런 데서도 원정에서 뭐 3대 0이라든지 홈에서 1대 0으로 좀 가까스로 이게 승리한 적 이런 적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이란이 일단은 시리아한테는 역대 패한 적은 없었다. 과거 데이터 같은 것들도 봐도 시리아가 이란을 잡은 적 없었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시리아는 그렇게 좋은 행보는 아니에요. 이렇게 뭐 연패를 한 적도 있었었고 해봤자 뭐 태국 같은 애들 이기고 중국 이기고 북한 이기고 인도 이기고 이길 때도 시원시원하게 못 이겨. 그냥 전반적으로 이란급 이제 아시아에서 손에 꼽히는 강팀들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힘을 잘 쓰는 모습은 아니었다. 뭐 일본한테 5대0 당한 것도 있긴 한데 호주한테도 그래도 1대0으로 좀 나름대로 비비고 뭐 이런 것들도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시리아가 이란 입장에서 막 그 아주 쉽게 제압할 만한 그런 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단 이란을 보는데 큰 무리는 없는 게 보이고요. 단적으로 이란이 이렇습니다. 이란이 지금 A매치 최근 16경기에서 무패 행진 중을 달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 기간 동안 이란이 14승 2무 14승 2무로 상당히 좋은 모습도 보여왔고 뭐 러시아한테 비긴다든지 월드컵 예선에서 우즈베키스탄한테 원정에서 비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란은 어지간해서는 많이 이제 상대팀들을 제압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고요.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시리아의 이번 뭐 대표팀 명단 같은 거 그냥 대충 봤는데 제가 뭐 시리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뭐 아르헨티나 리그에서 뛰면서 보니까 이렇게 뭐 업데이트도 이상하게 돼 있어. 그냥 대부분이 뭐 이제 자국 리그에서 뛴다든지 뭐 중동 리그에서 뛴다든지 종종 이렇게 유럽 나가 있는 18살짜리 골키퍼 있고 막 하는 건 보이는데 아무래도 오늘 뛸 가능성은 마무하고 뭐 그리스 리그 뛰는 선수들 몇 명 있기는 하지만은 단적으로 이란은 이번 대표팀에 나름대로 준비가 괜찮다. 우리가 좀 알만한 이름도 있잖아요. 이란 하면은 생각나는 이름들 일단 골키퍼 베이란 반드 얼굴 보면 좀 익숙하실 거예요. 뭐 에스탄 하지사피라든지 호세이니 같은 일도 얘도 그래도 좀 봤던 얼굴인 것 같고 레자에이안 뭐 다 이렇게 좀 오랫동안 이란 대표팀을 위해서 뛰었던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자톨라이 장신의 수비형 미드필더 덴마크에서 뛰고 있고 뭐 자한바쿠시 같은 애들은 유명하죠. 뭐 타레미는 지금 포르투에서 워낙에 뭐 작년에 훌륭했었었고 안사리파드라든지 뭐 아즈문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란 대표팀의 면면을 봤을 때는 우리가 알던 이란의 면면으로 그게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어쨌든 이번 대회 임하는 것도 이란이 뭐 다소간에 뭐 세대 교체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수한 선수들 많이 보입니다. 이란의 전력이 시리아를 상대할 때 뭐 여유부리 상황도 아니고 토너먼트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이란 쪽을 좋게 보고 있고요. 뭐 간단하게 그냥 이란의 일반승 내지 더 나아가서 마행까지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리버풀 대 첼시 한번 해볼 텐데 자, 이거는 제가 몇 개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뭐 클롭 감독이 이제 올 시즌을 끝으로 지휘봉을 내려놓겠다 이런 사의 문사를 표명을 했는데 오늘 이제 만약에 클롭 감독이 승리를 한다. 지금 클롭 감독이요 그 EPL 317경기를 지휘해가지고 EPL에서 199승을 거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1승만 더하면은 리버풀 소속으로 200승 감독이 되는 셈인데 여태 승률이 60.8%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리버풀 역사상 100경기 이상을 지도한 감독들 가운데 승률 최고라고 하더라고. 폼은 일시적이나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런 명언을 남긴 빌 샹클리 감독이나 리버풀의 이제 붉은 제국, 막 80년대 리버풀이 막 유러피언컵 우승하고 이럴 때 그때 감독이던 밥 페이즐리 감독 이런 분들보다도 리버풀의 이제 역사상 뭐 레전드 전설적인 감독들보다도 클롭의 승률에서도 높다. 오늘 그래서 200승 고지를 밟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만약에 클롭이 200승 고지를 밟는다면은 EPL 역사상 펩이 269경기 만에 200승을 달성했다고 하거든요. 펩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빠른 기록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자, 이 팀들은요, 저는 일단은 보시다시피 무승부를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보시면은 최근 맞대결상으로, 화면에 보이는 최근 맞대결상으로 페널티킥으로 리버풀이 FA컵이나 리그컵에서 승부 차이 끝에 승리한 것들 말고는 뭐 이것도 포함해가지고 정규 시간은 무승부였으니까 6연무, 그리고 여기까지 7연무 중입니다. 양팀 맞대결상으로 7연무 중이다. 7연무. 첼시랑 리버풀이랑 둘 다 EPL 혹은 이제 잉글랜드 리그 역사상으로도 1부 리그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유서 깊은 팀들이잖아요. 근데 잉글랜드 1부 리그 역사상 양팀의 맞대결상으로 무승부가 7번 연속으로 나온 게 잉글랜드 1부 리그 역사상 최장기록이라고 하더라고. 그만큼 무승부가 되게 길었었다. 그런 것들 얘기가 되는데, 최근 이제 5번의 맞대결 중에서 양팀의 5번의 맞대결 중에 4번이 가장 최근 1대1로 비긴 거 말고 그 중에 4번이 0대0 무득점 무승부였다고 해가지고, 저는 일단은 이렇게 좀 접근해 보려고 해요. 뭐가 할 거냐? 이거 승부식 말고 기록식 가시면은 리버풀 대 첼시 정확한 스코어 맞추는 거 있거든요? 그거 그냥 나 0대0 찌르고 1대1 찌르고 2대2 찌르고 해봤어요, 그냥. 네, 그게 각각 0대0이 17.6배, 1대1이 7.1배, 2대2가 뭐 11.5배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냥 소액 이렇게 집어넣어 보기에 나쁘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런 거 한번 넣어봤고, 되면 기분 좋겠죠. 그냥 무승부 가능성을 대단히 높게 보진 않습니다만은, 근데 그냥 무승부 갈 바엔 이렇게 정확한 스코어로 가자. 네, 그런 생각들 해봤습니다. 그래서 양팀의 맞대결이 7번 연속으로 무승부다 이런 것들도 보이는데, 얘네들이 또 무승부를 보기에 조금 더 이제 좀 구미가 당기는 요인 중에 하나가, 리버풀이 오늘 홈인데 단적으로 뭐 일단 리버풀이 최근 홈이나 원정 빼고도 9경기가량 무패 행진 달리고 있습니다. 6승 3무 이렇게 되는데, 오늘 또 리버풀의 홈이잖아요. 리버풀의 홈 전적은 또 위대하기로 소문나 있으니까 보면은 뭐 그전에도 이렇게 무패 행진 많이 달리다가 한 번 리즈한테 끊기긴 했는데, 그 이후로도 안필드에서만큼은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버풀이다. 리버풀이 지금 홈에서 22경기 무패 행진 중이고요. 홈에서 22경기 무패 행진 중 17승 5무, 그리고 이 가운데 햄무는 4번밖에 없었다. 대부분을 마헨으로 이렇게 상대팀을 잘 제압했던 모습들이 보이고, 뭐 리그만 따졌을 때도, 리그를요 홈 말고 그냥 전체로 따졌을 때도 이래요. 중간에 토트넘한테 한번 깨진 적이 있지만은 그 전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작년부터 이어지는 무패 행진 달리다가 토트넘한테 한번 허리 꺾이고, 그 이후로 다시 또 리그에서도 무패 행진 중이다. 올 시즌 말 그대로 1패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리그에서는. 리그에서 9승 5무 14경기 연속 무패 행진 달리고 있고, 햄무는 2번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오늘 리버풀 경기가 뭔가 햄무를 내다보기에는 살짝 맛은 없다. 물론 상대가 첼시기는 하지만은, 아무튼 리버풀의 이런 좋은 기록들을 살펴봤었고, 첼시도 이제 새해가 되면서는 다소간에 그래도 그전보다는 괜찮았었거든요. 막 이렇게 막 헤매던 경기가 되게 많았었지. 제가 뭐 여러 번 첼시가 뭐 이제 2023년 한 해 동안 뭐 승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모자랐다, 예년의 승수에 비해서는 첼시가 확실히 많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었는데, 2024년으로 해가 바뀌고 나서는 그래도 모든 대회 포함해서 3승 1무 1패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첼시는 뭐 대단히 볼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리버풀 하나 더 보완하자면, 리버풀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잉글랜드 이제 좀 상위권 팀들, 우리 뭐 이른바 뭐 빅6, 빅7 이렇게 하잖아요. 보시면은 무승부가 난 팀들이 아스날, 맨유, 맨시티, 토트넘한테 한번 졌었고, 첼시랑 또 비겼었고, 올 시즌에 뭐 이런 식으로 EPL에서 손꼽히는 강팀들과의 맞대결에서는 이렇게 막 많이 이기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그 전에도 보면은 많이 좀 이기다가도 뭐 토트넘 잡고 이런 적도 있긴 있는데, 아스날이랑 비기고 첼시랑 비기고 맨시티한테 지고, 좀 강팀들한테는 패배하는 모습들이 덜어 있긴 했었어요. 메뉴를 뭐 7대0으로 잡고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리버풀이 뭐 여러가지 연승 기록이라든지 무패 행진 달리고 있는 건 알겠는데,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는 다소간에 조금 애매했었고, 첼시와의 경기는 특히 7연무기도 하고, 또 얘기하려던 게 뭐냐면은, 혹시라도 오늘 리버풀의 홈인데 무패 행진 달리고 있는 리버풀인데 첼시가 한 골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리버풀은 지고 있는 상황에서 얻어간 승점이 19점이다.
말 그대로 혹시라도 1대0으로 끌려가다가도 역전을 한다든지 무승부를 캔다든지 지고 있는 상황, 말 그대로 리드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얻어간 승점이 올 시즌에 19점으로 리그 최다이다, 최다. 그래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이상 상황들을 리버풀은 능히 조금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팀이다라는 거고, 반대로 첼시 같은 경우는요,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점 드랍한 게 말 그대로 뭐 패한다든지 뭐 리드를 뺏겨서 이제 무승부가 난다든지 그런 게 승점 4점밖에 드랍을 안 했어. 그러니까 리드하고 있는 상황을 나름대로 잘 지킨다, 첼시가. 이게 아스톤빌라에 이은 2위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리버풀도 똑같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승점 4점밖에 드랍 안 했대요. 첼시랑 똑같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봤을 때는 리버풀 쪽을 좋게 볼 여지는 많은 것 같지만은 강팀들과의 승부, EPL 강팀들과의 승부에서 조금 안 좋았다는 거, 그런 것들도 생각하면은 물론 리버풀 승사이도 좋지만은 배당이 맛이 없고, 리버풀의 이거 일반승이 아까 몇이었지? 1.4밖에 안 되거든요. 뭐 리버풀이 첼시 부술 수도 있겠지. 메뉴 막 7대0으로 부순 것처럼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대단히 이 경기를 뭐 좋게 보지는 않고, 뭐 클롭 감독의 200승 자축 경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냥 무승부 보고 싶고요. 무승부에다가 특히 이제 일반 무승부, 뭐 4.1배로 무승부 괜찮긴 한데 0대0 같이 막 딱 그 스코어 맞추는 거 17.6배 이런 거 그냥 한번 가볼만 하지 않나. 조금 더 저는 소액으로 더 큰 이득을 노리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네요. 뭐 ATM은 제 분석 단골 손님이다. 특히나 또 ATM이 지금 홈이잖아요. 홈꼬마. 제가 맨날 여러 번 홈꼬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렇습니다. 홈꼬마는 연승 행진이 끊기긴 했으나 그래도 여전히 홈에서는 좋은 모습들이 있다. 홈꼬마가요, 지금 홈에서는 지난 시즌까지 포함해가지고 22경기 20승 2무. 올 시즌에 헤타페한테 한번 끊겼었지만은 쭈루루 이렇게 여기가 이제 딱 올 시즌 홈 성적이거든요. 굉장히 좋죠. 리그에서 아마 이런 홈에서 얻은 승점이 가장 높을 겁니다. 이런 팀이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이제 좀 껄쩍지근한 부분, 이 바이에카노가요 그냥 선정이 이래요. 딱히 눈에 대단히 들어오는 건 없고 올 시즌에 무승부가 조금 많았구나 이런 것들 들어오는데, 바이에카노는 올 시즌 홈에서 8경기 연속 무승 행진 중이다. 5무 3패 8경기 연속 무승 행진 중인데, 오늘은 라이오 바이에카노가 꼬마의 홈 완다 메트로폴리타노 원정 경기잖아요. 근데 얘네가 보니까 홈에서는 최근에 분위기가 안 좋은데 원정에서는 올 시즌에 오히려 성적이 더 좋았다. 올 시즌 원정에서 4승 3무 3패로 홈에서보다 더 잘했어요, 바이에카노가. 이런 것들은 조금 걸리기는 한다. 그런데 일단 이게 보이죠. 꼬마가 올 시즌 홈에서 매우 강력했다는 점, 그리고 딱히 뭐 대단한 전력 누수도 없고, 꼬마가 근데 또 맞대결 전적상으로 바이에카노한테 상당히 강했어요. 맞대결상으로 지금 꼬마가, 자 일단 이게 보이는 거, 홈이랑 원정 상관없이 일단 올 시즌 바이에카노 원정 가서 7대0으로 한번 부수고 온 바가 있고, 그전에도 보면은 바이에카노한테 일단은 진 게 잘 안 보입니다. 뭐 무승부 한 번씩 있고 한데 쭉 보시면은 또 이렇고, 그전에도 안 졌었고, 마지막으로 꼬마가 바이에카노한테 패배했던 게 2013년이다. 거의 한 10년 동안 바이에카노한테 홈이나 원정 안 가리고 진 적이 없고요. 맞대결에서 12승 3무. 꼬마가 바이에카노한테 15경기 연속으로 패배가 없다. 12승 3무고 그 중에 햄무는 5번이었다. 또 이제 오늘 꼬마 홈이잖아요. 꼬마가 홈에서 바이에카노한테 마지막으로 패배했던 게 언제냐? 1999년입니다. 21세기에는 패배한 적이 없었다. 이때가 마지막이에요. 이때 99년 이때가. 꼬마가 바이에카노 상대로는 이런 상대 전적도 우세이고 홈에서 아주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꼬마를 그렇게 뭐 안 좋게 볼 이유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물론 뭐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경기를 뭐 꼬마의 무승부 그냥 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긴 좀 그렇고, 저는 홈 꼬마 위시로 마헨이나 햄무 이런 것들을 다 태울만 하다고 보고, 이거는 조합을 통해서 좀 금액 조절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바르셀로나를 할까 말까 했거든? 내가 바르셀로나를 왜 베팅하기가 싫냐? 바르셀로나 일반승 배당이 일단 9입니다. 1.26짜리 바르셀로나 일반승 가기 싫어.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게, 바르셀로나가 요즘에야 상대팀을 이렇게 마헨으로 제압한 경우도 덜어 있긴 했지만은 그 전에 햄무가 되게 많았다. 여기 좀 최근 경기들 말고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거 코파델레니까 그냥 뭐 빼도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햄무였었죠. 햄무 이긴 경기들이 다 죄다 햄무였었다. 햄무 막 햄무로 거의 한 10몇 경기 동안 계속 햄무로밖에 못 이겼어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9월부터 쭉 계속 햄무로 승리를 하다가 오사수나 슈퍼컵에서 2대0으로 승리를 하고 베티스전도 2대4로 둘 다 마엔을 했는데, 이 경기들이 하필이면 전부 다 90분 넘어서 극장골로 햄무가 부셔지거나 하는 경기였었다.
보시다시피 라미냐말 93분, 주앙 펠릭스, 페란 토레스 둘 다 90분 넘어서 이렇게 골 받고, 라스팔마스 경우도 프렌 갔는데 바르셀로나가 93분에 일카이 귄도간이 페널티킥골 넣고, 이런 식으로 바르셀로나 경기가 배팅을 하기 싫은 이유가 있어요. 햄무 이제 요즘에 막 이렇게 햄무 폼 좋아가지고 햄무 가고 싶었더니, 아니면 뭐 상대 쪽에 바르셀로나 흔들리니까 프렌 가고 싶었더니 요상하게 승리를 하거나, 햄무가 이제 극장골로 깨지거나 이지랄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는 바르셀로나 경기 배팅하기가 싫어요. 혹시나 이 경기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가셔도 좋지만은 저는 안 갈 것 같다.